안녕하세요. BTN 가족 여러분. 제6강은 불안과 명상입니다. 불안할 때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고 현실에 전념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공부합니다. 명상은 첫째, 호흡 명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몸 느낌 명상을 할 거고, 세 번째는 호흡 명상과 몸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불안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상할 것인지 실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그 명상을 연습하고 실습합니다. 그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데, 그 불안하면 우리가 자기 일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그 아이 키우는 어머님이 있는데 이 어머님이 매우 불안하셔. 그래서 바깥을 못 나가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가 나의 불안을 알면 그 사람이 나를 뭐죠? 안 좋게 볼 거야. 남이 나의 불안을 알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서 어쩌지 불안이죠.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극단적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죠. 그러면서 밖을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마, 놀이터에 같이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엄마는 좋은 엄마이고 싶고 아이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많이 불안해서 놀이터도 못 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불안을 자주 경험하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이 늦게 들어오면 어때요? 예, 걱정이 되죠. 아이가 무슨 일이 있나? 오늘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사건 사고가 인터넷이라든가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때도 어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게 되죠. 어떻게 최악이냐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최악은 그렇고, 또 오다가 어디 누구랑 어디 부딪혀가지고 어디 넘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어르신은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잠을 못 이루어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술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꼭 이렇게 신발을 확인하고, 신발이 들어온 걸 확인 이후에야 잠을 잔대요. 아니 왜 그렇게 잠을 못 자세요? 그랬더니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어디서 술 먹다가 쓰러졌나? 남편이 술 먹고 쓰러졌듯이 아들이 그렇게 술 먹고 고주 뭐가 되죠? 망태가 되셔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지면 경찰에 신고가 돼서 이게 늦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늦게 오면 어디 쓰러지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최악을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좋은 일보다도 어때요? 나쁜 쪽에다가 더 많은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쩌지? 라고 이렇게 불안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또 많이 불안해한 것을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가까운 사람이 떠나면 어떠지? 이런 불안도 있죠. 남편이나 또 아이들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면 어쩌지?
또 학생들은 또 어떤 불안이 있어요? 시험 불안. 아,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 잘 못 보면 취업도 안 될 거고 장학금도 못 받아.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있어 보면 기를 쓰고 뭘 받아야 돼요? A+을 꼭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꼭 그걸 해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이렇게 불안해, 항상 불안한데 옛날 고대는 태풍이라든가 또 들짐승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호랑이라든가 이런 게 불안했죠. 그런데 오늘날은 뭐가 불안해요? 차 타고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운전을 못하는데, 운전도 다 못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운전 배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배우지 말래요. 그냥 택시 타고 다니래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택시 유지비와 보험료가 만만치 않는데, 그보다도 뭐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사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스치거나 또 내 주변에 있는 그 스님들도 보면 사고 안 난 스님이 없는 것 같아. 모 스님도 사고 나가지고는 아프고 비 스님도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또 힘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기 모구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이 사고가 났대요. 그래갖고 몸이 다쳐서 어디에 가 있어요? 병원에 가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또 C 스님도 어때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는 못 나오시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현대인들이 복잡하고 또 정보화가 많아서 불안이 훨씬 많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을 제일 먼저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는 뭘까요? 자꾸 뭐예요? 못하면 어쩌지? 잘못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뭐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생각 알아차림. 따라 해봐요. 생각 알아차리기. 내가 이 불안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딱 알아차려. 불안하는구나. 내가 밖에 아이는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내 불안을 딴 사람이 알면 어쩌지? 이럴 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불안하네. 따라 해봐요. 시작. 불안하네. 그래서 불안한 생각을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알아차림을 하시면 된다. 1단계는 뭐라고요? 알아차림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가장 일상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방금 전에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그래갖고 그 불안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아이가 사고 날까봐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불안을 알까봐 내가 두려워하는구나. 시험에 불합격할까봐 두려워하는구나.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때요? 주식이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구나.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불안이다 이 말이야. 반드시 대상이 있어. 그냥 막연한 불안도 있어요. 막연한 불안도 있는데 막연한 불안은 내가 불안하구나.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지 하고 그 대상을 찾으시면 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알아차려라. 두 번째는 뭐 해라? 대상을 찾아라. 무엇이 날 불안하게 하지?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뭐 한다?
쓰러져서 아이가 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대상이 있단 말이야. 내가 시험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 대상을 알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냐면은 이건 사실이 아니야. 따라 해볼래요? 시작.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나의 생각일 뿐이야. 그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니야. 따라해봐요. 시작. 이건 사실이 아니야. 나의 생각일 뿐이야. 혹은 나의 상상일 뿐이야. 내가 불안한데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이 내 불안을 알까봐 두렵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불안을 어떻게 알겠어? 이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알면 된다. 또 주식이 떨어질 거야. 이것도 나의 상상이고 나의 예측일 뿐이지 사실은 아니야. 이렇게 세 번째가 이렇게 사실이 아니야. 나의 시나리오. 내가 상상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봐요.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엄마이고 싶으니까 아이하고 놀이터에 나간다.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에 나간다. 이렇게 현실에 집중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현실에 전념하다, commitment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한다? 전념한다. 혹은 뭐 한다? 집중한다. 이렇게 나 자신을 이렇게 코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내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은 어떻게 하는 거냐? 코치하거나 상담이 아닌 명상적 접근. 그러니까 명상 치료라든가 명상 코칭이라든가 이게 명상을 통한 감정 조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호흡 명상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왜 호흡 명상이냐 하면은 호흡 자체는 불안하지 않거든. 마음은 우울하고 슬프고 감정에 휘둘리고 요동을 칠 수 있지만 호흡 자체는 불안도 아니고 우울도 아니에요. 그러면 호흡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꽃을 바라볼 때도 어때요? 꽃 자체는 불안도 아니고 우울도 아니죠. 하늘을 보시면 어때요?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을 보면은 파란 하늘 자체는 우울도 아니고 불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환하게 밝아져. 그러면 불안이 스며들지를 않죠. 그래서 이 호흡 명상을 하면 불안이나 산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호흡 명상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잠에서 일어났을 때 30분 명상하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30분 명상을 하면 푹 잘 수 있어요. 30분만 명상하면. 왜냐하면 다른 생각들이 마음속에 산란하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푹 자고 그러면은 푹 자면 기억력이 회생이 돼요. 기억력이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면역 능력이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을 통하면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걸 이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푹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아침에 명상을 하면 저녁에 명상을 할 때는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마음이 막 요동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생각이 많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푹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생각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을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 온 종일을 마음이 그 든든하고 편안하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내적, 우리의 본성은 고요함이거든. 대상을 만나서 우리가 산란해진 거지 실제로 우리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은 본래 밝아. 어두운 게 아니거든. 근데 불안이나 생각에 휩싸이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루에 이렇게 30분씩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명상을 공식적 명상, 뭐라고요? 공식적 명상, 그래 이렇게 부르는 formal meditation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차에 가다 갑자기 불안해지면 내가 불안하네? 무엇이 날 불안하게 하지? 기차에 가까이 가니까 기차에 치일 것 같다. 이것이 나를 불안했구나. 이렇게 일상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은 알아차림 명상. 따라해봐요. 알아차림 명상. 그러니까 호흡 명상은 집중 명상이기 때문에 20분이고 30분이고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명상을 집중 명상이라고 그러고 일상에서 순간순간 알아차리면서 하는 명상은 알아차림 명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명상을 비공식적 명상, 뭐라고요? 비공식적 명상.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지하철을 타거나 사무실에 있거나 그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 매 순간순간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기의 불안을 이렇게 체킹하고 알아차려서 이 불안이 뭐지? 무엇에 대한 불안이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시나리오를 파국적인 걸 예상했지?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즉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알아차림 명상인데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공식적 명상이다 혹은 일상생활 명상이다 이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는 명상이에요. 현대인처럼요 계속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조용히 20분 30분 앉아고 부동자세로 있으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잠자기 전 일어나서 집에서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30분 동안 하는 명상은 뭐다? 공식적 명상이고 이렇게 하는 걸 집중 명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공식적 명상 가운데 1박 2일이라든가 2박 3일이라든가 집을 좀 장기간 멀리 떠나서 하는 명상이 있어요. 예. 이렇게 하는 명상이 있죠. 이런 명상은 이제 그 집중 명상이다 그래요. 아까는 공식 명상, 이게 비공식적 생활 명상, 그 공식 명상, 그 다음에 집을 떠나서 뭐 한 달이라든가 이렇게도 되고 하루라든가 이틀간이라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집을 떠나서 하는 수행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들은 집중 명상. 그래서 보통 이런 명상은 수련회에서 한다. 그래서 집중 수련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선방, 시민 선방이라고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데가 있죠. 이런 경우도 집중 명상이죠. 집을 떠나서 하는 거. 근데 짧으면 하루에 6시간씩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공식적 명상 하루에 30분,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하면 이 30분도 할 수 있고 30분간 집중을 하면 나중에는 순간순간 명상을 잘 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교통사고 이야기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몸이 부자연스러우면 입원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마음이 너무 산란하면 막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이렇게 입원하듯이 집을 떠나서 집중적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힘을 키우죠. 호흡 명상 4단계 돼 있어요. 왜 호흡 명상이냐 하는 건데, 불안하고 우울할 때 그것을 순간순간 알아차린 다음에 어디로 이제 돌아오면 되죠? 예, 호흡으로 돌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예. 불안하고 우울할 때 알아차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시라? 호흡으로 오시라. 왜 호흡으로 오냐? 호흡으로 오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그러면 이 호흡 명상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길게는 못해요. 그래서 집중 수련회 때 길게 하고, 근데 연습을 해볼게요.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을 때는 두 발을 11자로 하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자기 발을 11자로 이렇게 뻗어봐요.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립니다. 네, 다리가 어깨 넓이로 벌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어떻게 하냐? 뒤로 빼서 의자 깊숙이 넣어봐요. 자리를 움직여서, 그 다음에 허리를 조용히 등받이에서 떼봐요. 많이 피곤하신 분은 등받이를 기대도 되는데 등받이에서 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허리 근육이 힘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 근육이 약해져 가지고 허리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꼬부랑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허리를 가급적이면 곳곳이 세우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여기까지 다 했으면 어깨를 돌려서 어깨에서 힘을 빼봐요. 어깨에서.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 어깨에서 힘을 빼냐?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 받으면 어깨에 뭐예요? 긴장이 돼요. 어깨가 봐봐. 어깨에서 힘을 빼. 어깨에서 뭐 잘해야지, 이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할 때 책임감이나 해야 할 일로 인해서 어깨에 나도 모르게 힘이 간다. 좋아. 어깨가 어때요? 힘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눈을 감아요. 그러면 그 코끝과 배꼽선이 일치되고, 그 다음에 양 어깨가 양 어깨가 귓볼하고 수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아니면 폭에서 오른손 위에 왼손을 올리고 엄지와 엄지를 맞닿게 해서 자기 아랫배에다가 밀착시킵니다. 그러면 더 안정적이 돼요, 자세가. 그러면 자세가 이렇게 완결이 됐어요. 눈을 감고 전부 다 보니까 얼굴이 다 부처님처럼 편안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향하면 의식이 바깥으로 향하면 불안해. 그래가지고 얼굴이 편안하지 않는데 이렇게 조용히 자기 내면으로 자기 호흡으로 돌아오면 편안해져요. 다들 얼굴이 아주 예쁘고 아주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눈을 감으면 뭐가 보여요? 호흡이 보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나갈 때, 그 호흡을 한번 찾아봐요. 숨이 들어옴, 숨이 나감, 이걸 확인해 보세요. 공기가 들어오면 몸이 팽창이 돼요. 숨이 나가면 수축이 됩니다. 그러면 온 몸이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숨이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 팽창, 숨이 나가면 수축. 그러니까 팽창할 때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수축을 할 때
몸의 그 움직임을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자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세를 점검했고요. 두 번째는 호흡. 그 호흡의 팽창과 수축을 자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낮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일로 인해서 피곤해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숫자를 헤아려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수식관이다 그래요. 숨을 들어 마시면 팽창, 내쉬면서 하나. 다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둘. 다시 숨 들어 마시고 셋. 숨 들어 마시고 넷. 숨 들어 마시고 다섯. 숨 들어 마시고 여섯. 좋아요. 긴장을 내려놓고 편하게 6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 세 번째 수식관 명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번에는 멈춤 호흡법을 할게요. 네, 멈춤을 할 거예요. 숨 들어 마신 다음에 어떤 사람은 멈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숨을 내쉴 때 멈춤이 있어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좋아요. 숨을 들숨 끝에 있는지 멈춤이 날숨 끝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자기 호흡을 관찰해 봐요. 조용히 숨이 들어올 때, 숨이 나갈 때를 관찰해 봐요. 멈춤이 잠깐 멈춰요. 한 1초 정도 멈출 거예요. 이 방향 터닝 할 때요. 터닝 포인트죠. 숨이 들어오고 터닝해서 나갈 때. 나간 다음에 터닝해서 들어올 때. 그 터닝 포인트가 잠깐 멈춤 지점이 있는 거예요. 숨 들어 마신 다음에 멈춤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숨을 내쉰 다음에 멈춤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 그 멈출 때 멈춰봐요. 그곳에 가서 멈춰봐요. 의도적으로 그 멈춰봐요. 이때 생각도 멈춰요. 그리고 나의 움직임도, 몸의 움직임도 그때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생각이 많거든. 그럴 때 이 멈춤을 하면 생각도 멈춰지고 불안도 멈춰져. 그러니까 이 멈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가 길게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들어 마신 다음에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쉬고. 근데 양쪽에서 다 멈추면 굉장히 숨이 가빠져.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하세요. 날숨이 편한지 들숨이 편한지 그 편한 지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숨을 잠깐 멈춰는 거예요. 좌우로 천천히 흔들흔들 하시고 몸 풀기 할 때는 좌우로 천천히 이렇게 흔들흔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손을 이제 비비시고 그래서 눈을 마사지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돌려주세요. 어깨를 돌리세요. 어깨를 몸을 풀어줘요. 그리고 고개도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리도 움직여 주세요. 다리도 위로 아래로 다리도 움직여 주세요.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세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숨이 들어오면 팽창, 숨이 나가면 수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멈추고, 이렇게 4단계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집중이 딱 되고 마음이 그 고요한 그 지점에서 멈춘 그 지점에서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껴요. 그리고 아까 불안이 맞는 생각들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기가 시나리오를 자기가 만들어요. 남이 그 시나리오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최악의 부정적 상상을 하는 거죠. 그는 떠날 거야.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요? 방정맞으리라고 하죠. 뭐라고요? 방정맞을 생각. 따라 해봐요. 시작. 방정맞을 생각을 해서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시나리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알아차린 다음에 어디로 돌아오라? 호흡으로 돌아와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잠깐 멈춰요. 그래서 이 멈춤 호흡을 하면 생각이 멈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호흡 명상 4단계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그 요령과 원칙, 그 원리를 배웠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실습을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라? 한 30분, 저녁에도 한 30분씩 해서 이걸 숙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스캔 명상 이제 두 번째가 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근데 바디 스캔이라는 말이, 바디라는 말이 뭐예요? 몸을 뜻해요. 우리의 몸을 바디라고 하고, 스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스캔한다는 말이 조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몸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이런 거 바디 스캔 그래요. 우리는 몸에 뭐가 있어요? 몸에는 몸에 느낌이 있어요. 감각 느낌. 뭐라고요? 감각 느낌이 있는데 이 감각 느낌을 자세하게 살펴서 이렇게 충분하게 느끼고 관찰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생각 알아차리죠. 그런 다음에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알아차림하는 방법도 있고, 몸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 느낌을 이렇게 바디 스캔하면 불안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져요. 이게 호흡을 통해서도 불안을 극복할 수 있고, 바디 스캔을 통해서도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바디 스캔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느낌 알아차리기. 따라해봐요. 느낌 알아차리기. 두 번째는 충분히 머물러 경험하기. 세 번째가 지켜보기.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래요? 예. 거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에서 힘을 빼요.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힘을 빼봐요. 그러면은 지금 손의 느낌이 어때요? 없죠? 예. 근데 서서히 주먹을 쥐어봐요. 서서히 주먹을 쥐세요. 꼭 쥐세요. 그러면은 느낌이 있죠? 예.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차리고 그 주먹에 있는 그 압박감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손에서 힘을 빼봐요. 그러면은 그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져 가요. 다 사라질 때까지 조용하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지켜보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래요?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머리 뒤로 넘겨볼래요? 머리 뒤로 넘겨서 자 어깨에서 저처럼 해봐요. 이렇게 알아차리면서 점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벌려봐요. 그러면 어때요? 어깨에 힘이 있다는 거죠. 알아차리고 그 어깨 힘에 머물러 봐요. 어깨 힘에 머물러 봐. 그리고 그걸 느껴봐. 그리고 눈을 감고 거기다 해야 돼. 눈을 뜨면은 딴 생각이 보여. 저 사람 얼굴도 보이고. 그러면은 느낌에 집중이 안 돼. 눈을 감고 느낌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참 있으면 뻐근해져. 바로 손에서 힘도 빼고 어깨에서도 힘을 빼고 바로 천천히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러면 느낌이 사라져가는 걸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죠. 마음이 차분해졌고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하면 이렇게 몸 느낌을 적극적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에다 집중하니까 그 방정 맞을 생각도 않게 되고 최악의 시나리오도 작성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아픔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명상을 통해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가 있다. 그럼 그 명상이 첫 번째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디 스캔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아침에 명상할 때, 저녁에 명상할 때 호흡 명상하든가 바디 스캔 명상을 해보면 되겠어요. 명상 30분 제가 아까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호흡 명상 4단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스캔 방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3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호흡 명상 4단계를 하고 또 딴 생각이 많으면 다시 1단계로 가서 4단계 하고 또 4단계 하고 거기서 계속 4단계로 끝까지 마지막 단계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루하다고 느끼면 다시 1단계로 가서 4단계까지 내려오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바디 스캔 명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처럼 바디 스캔 명상도 연습을 하시면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 바디 스캔 명상이 효과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겸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소감이 끝나고 난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바디 스캔은 오늘 처음 했는데 머리도 맑아지고 몸이 많이 이완돼 갖고 참 좋아요. 그래요. 오케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박수. 감사합니다. 호흡 명상을 하고 바디 스캔하고 그 다음에 또 호흡 명상하고 이렇게 30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 스캔도 회사에서 막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상사나 동료들한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잠깐 나가세요. 화장실을 간다든가. 아니면 빈 공간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요? 테이크 아웃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타임 아웃 그래요. 타임 아웃은요. 그 상사하고 갈등하는 그 공간을 어때요? 잠깐 벗어나서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가서 뭐 하고 오시라? 호흡 명상을 하거나 막 씩씩거리면 어때요? 몸이 열나잖아요. 그럴 때 바디 스캔 명상을 한 1분이나 2분 정도 길어야 3분 내에 이렇게 하고 돌아오시면 그 처음에 그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면 훨씬 견디고 훨씬 여유가 있고 또 상대방하고 그 관계가 심하게 악화를 방지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다. 그래서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걸로 제 6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